경쟁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기업을 마케팅을 30년을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경쟁하지 말아요. 자, 경쟁하지 않으려면요. 자, 스타트 라인에 다 똑같이 서 있는데 여기서 서 있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면 자기만의 방법을 고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쟁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용이 염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쟁에 졌을 때 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변두리에 가면요. 메인에 들어가서 변두리에 가면 그거는 나름대로 경쟁하지 않아도 자기가 메인 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중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경쟁사를 한번 봅시다. 우유회사의 경쟁사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우유회사일까요? 아니에요. 학습지 회사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지면 우유를 끊고 학습지로 건너가 버려요. 여러분들 게임기 아시죠? 이 운동화, 우리 유명한 나이 뭐 하는 유명한 그 운동화 회사는요, 같은 라인에 있는 그 운동화 회사를 라이벌로 여기지 않아요. 게임기를 얘기해요. 게임기가 자기들의 경쟁사라는 거예요. 왜요? 애들이 게임하느라고 밖에 나가 놀질 않아.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 라인에서 힘을 내서 달리는 건 옛날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정체성이라는 얘기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그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변두리라도 좋으니까 거기 가서 나 나름대로 영역을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 뭐냐면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게임의 법칙을 바꾸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바운드를 만드는 사람들.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게임의 틀을 바꾸고요. 시장을 창조해낸 사람들입니다. 이 전기자동차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시장이 없잖아요. 지금 전기자동차. 근데 이 사람들 자동차 시장을 들어왔잖아요. 그 시장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뭐냐면 우리가 신흥거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흥거인. 그래서 아마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은행과 싸움을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은행의 개념만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SNS가 들어와서 은행의 역할을 해버리면 상당히 좀 혼돈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회사들 보면 다 게임 체인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에어비앤비 여러분 아시죠? 왜냐면 리먼 사태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모기집 돌려갖고 사람들이 집을 사놨더니 갑자기 금지가 확 오는 바람에 전부 어려졌어. 그래서 이 사람들 뭘 하기 시작했냐면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민박을 치기 시작한 게 에어비앤비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 유명한 호텔보다 앞서가는 매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그래 맞아 공유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걸 공유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유경제가 메인 시장에 경쟁했던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경쟁의 법칙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없는 내공을 발산하는데 내공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미개척지를 향한 나만의 숨겨진 원동력이에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개척지예요. 여기에 나만의 숨겨진 원동력. 여러분들 테드컴이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테드 얘기 들어보셨죠? 이 테드의 뜻이 뭐냐면 기술과 오락과 디자인이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지금 융합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없어요? 다 다른 거예요. 이 세 가지 코드는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18분 동안 자기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강연을 하면 상당 기간 동안 몇 시간씩 해서 강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강의는 뭐 오락 같은 이런 거는 거의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개척지를 이 테드컴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완전히 바꿔버린 사례가 되죠. 그래서 이 18분간 아이디어를 세계적으로 전하는 커뮤니케이터가 돼서 세계적으로 전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만든 거, 이것도 사실은 세상에 없는 내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쪽 손에서만 봐서 그렇지 이 틀을 벗어버리면 무한정한 가능성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도 정말 그런 탁월함의 어떤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꿈과 비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탁월함, 남들이 개척하지 못했던,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남의 시선을 끌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내공을 빨리 발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지향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목표를 내가 활동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가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코닥 필름 망했을 때요. 후지 필름에서 뭐 했는 줄 아세요? 망하잖아요. 코닥 필름 망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개발하지 않았거나 개발하지 않은 기술과 미처 들어가지 못한 시장이 뭔가를 이 사람들이 재발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필름에서 콜라겐이라는 요소가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들 콜라겐 아시죠? 돼지 껍데기에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얘들이 화장품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LCD도 필름이죠.
엑스레이도 필름이죠. 아니 기존에 했던 이 하나 시장이 아니라 분석을 해봤더니 엄청난 시장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3D 프린터도 지금 후지필름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큰 호랑이가 비껴나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영역에 호랑이가 되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통찰력을 통해서 뭘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레고에서요.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이 레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애들의 오락 시간을 부모가 줄여다 보니까 애들이 강력한 걸 원하니까 컴퓨터 게임에 빠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야 도대체 이 레고의 그 영화를 언제 부활할 것인가? 그 고민하다가 두 가지 질문을 이 사람들이 봉착하게 되죠.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도대체 아이들에게 게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두 번째예요. 아이들이 게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랬더니 도전과 성취감과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서 레고를 만드는데 게임의 형식을 도입을 해서요. 이 레벨업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만들었더니 다시 부활했다 하는 거에 좀 경영사 쪽으로 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머무르지 마시고 내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도전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죠.